안녕하세요. 윤시아입니다. 이번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HTML의 웹 표준을 기반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헤드 영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먼저 느낌표에서 dotype HTML이라고 되어져 있는 영역은 자, 우선은 선언문인데요. 이렇게 쓰임으로써 XHTML 혹은 HTML4 버전하고 다르게 축약해가지고 그동안 이제 조금 군더더기 있었던 내용들을 다 제거를 하고 간단하게 느낌표 dotype HTML을 해주시면은 웹 표준, 즉 HTML5의 언어로 시작될 거야 라는 의미가 되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 HTML에서 lang이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HTML 시작할 거야 라는 뜻인데 이 뒤에 lang이라는 지금 보시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브라켓이라는 편집기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녹색으로 이렇게 그린색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는 애들은요. 속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파란색으로 되어져 있는 이 태그와 속성으로 되어져 있는 얘는요. 태그는 HTML, lang이라는 속성은 말 그대로 속성이기 때문에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선언을 해줬죠. 자, HTML에서 lang, 자, lang이라는 거는요, language의 약자예요. 그래서 KO라고 썼기 때문에 우리나라 한국을 의미를 하고요.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은 EN이라고 쓰실 수 있고 영어, FR이라고 쓰실 수도 있고요. 프랑스, JA, 일본어, ZH, 중국어 이런 식으로 쓰실 수도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코드를 뜯어보신다 그랬을 때 위에 랭이라고 쓰여져 있는 상태에서 그 글씨가 써져 있는 내용을 확인을 해보시면은요. 해당 그 사이트 문서가 어디에서 만들어져 있는지 어느 나라에서 만들어져 있는지를 갖다가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얘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지만은 쓰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헤드 영역과 바디 영역을 이제 보도록 할 건데요. 자, 헤드 영역 같은 경우와 바디는요. 문서, 여러분들 지금 쓰시고 있는 페이지 영역에서의 딱 한 번씩만 쓰실 수가 있어요. 헤드에서 한 번, 그 다음에 바디에서 한 번만 쓰실 수 있는데 헤드에 쓰실 수 있는 내용은요. 사용자가 보이지 않는 영역, 즉 브라우저에게 정보를 주고 혹은 메타데이터의 내용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입력을 하실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우선은 이렇게 써 놓았는데 자,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메타 찰셋에서 UTF-8로 되어져 있잖아요. 자, 우선은 여러분들 밑에 제가 보시면은 이렇게 주석 처리로 입력을 또 다시 해놨는데 메타 http equivalent content type 하고 텍스트로 이루어진 HTML 그 다음에 찰색 UTF-8 이런 선언도 여러분들이 보신 적이 혹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얘네들하고 지금 얘하고 동일한 말이에요. 한마디로 이렇게 길게 풀어서 쓴 내용을 이렇게 함축시킨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만 입력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게 무슨 언어냐? 여러분들이 페이지를 갖다가 이렇게 영어로 우리가 작성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내용이 입력을 하고 저장을 해서 이제 업로드를 하면은요, 브라우저에서 이제 번역을 해요. 이거를 갖다가 이제 기계어로 번역을 하는데, 그 번역하는 코딩 의미가, 자, 인코딩 언어가 뭐냐? 바로 UTF-8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인코딩 할 수 있는 언어는 다른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왜 UTF-8로 여러분들이 입력을 하시면 좋은 게, 영어하고 그 다음에 왜냐면 코드는 영어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 한글의 호환성이 그러니까 번역하는 수준이 제일 뛰어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코딩 언어를 UTF-8로 할 거야 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메타 태그 중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이 인코딩 언어 UTF-8을 갖다가 제일 먼저 쓰셔야 돼요. 자, 지금 나열이 되어져 있는 것 중에서 제일 먼저 쓰여져 있죠? 왜 먼저 쓰셔야 되냐면요. HTML 언어는요. 인터프리터 언어라고 해서 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읽어드려요.
자, 인터프리터 언어라는 거는 사실 말은 중요하진 않은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이해하실 내용이 뭐냐면은 순차적으로 읽어드린다.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읽어드린다. 그렇기 때문에 번역을 먼저 어떤 걸로 할 거야를 선언을 해주셔야지 밑에 나와져 있는 한글과 영어를 번역을 하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메타 태그의 찰셋하고 UTF-8을 먼저 번역기를 돌려라를 먼저 해주셔야지만 밑에 내용들이 순서대로 이렇게 차곡차곡 번역이 되기 때문에 얘를 제일 먼저 쓰셔야 된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자, 타이틀에서 헤드 영역하고 타이틀 마감을 했잖아요. 얘는 바로 문서의 제목인데요. 제가 이걸 저장을 해서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저장을 해서 확인을 해보시면요. 이렇게 나오죠. 헤드 영역. 자, 이게 바로 타이틀에 여러분들이 쓰시면은 바로 이 문서의 제목 영역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 내용이 타이틀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잘 쓰셔야지만 이 페이지가 어떤 페이지인지를 사람들이 조금 사용자들이 가늠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타이틀에다가는 여러분들의 그 쓰시는 페이지의 제목을 써주시면 되겠고요. 자, 메타 태그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메타 태그를 쓰시고 그 다음에 HTTP equivalent의 약자인데요. 내용을 주고받을 거야 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쓴 내용을 지금 여기에다가 쓴 내용을 브라우저에다가 정보를 준다. 그리고 우리가 받는다라는 의미로 HTTP EQUIV라고 써서 equivalent의 약자예요. 해서 이렇게 입력하시면은 이 문서 같은 경우에는 12월 25일 목요일 날 만료가 된다라고 알려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개발자들끼리도 이렇게 서로 간에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내용이 되겠죠. 자, 그리고 자, 오서라고 쓰시면요. 이 문서 페이지에 실제로 관리하고 있는 사람의 이름을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디스크립션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설명한다 라는 소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디스크립션이라고 입력을 해주시고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의 이 문서 페이지에 사이트에 목적일 여기에다가 써주시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여기가 만약에 옷 쇼핑몰이다. 20대를 겨냥한 옷 쇼핑몰이다. 그러면은 20대를 위한 옷 쇼핑몰이라는 식으로 이렇게 짧게 여러분들이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메타 태그는 이런 식으로 이제 문서에 대한 이 페이지에 대한 정보를 얘기를 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이거 외에도 이제 더 있어요. 메타 태그는. 그래서 좀 더 추가적인 내용들은 제가 따로 업로드 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 주시면요. 링크 태그가 있죠. 자, 링크 태그 같은 경우는요. 외부 문서를 연결하는데 이 외부 문서의 대표적인 CSS 파일을 연결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파일의 연결의 주소를 갖다가 이제 써주시면 되는데요. 바로 앞에 릴이라고 써져 있죠. 자, 얘는 릴레이션의 약자라고 해서 이 지금 연결하는 파일의 관계가 뭐냐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 파일의 관계는요. 얘를 또 다른 말로 스타일 시트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스타일 시트야 라고 알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제로 이 파일이 연결이 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파일에서 이제 새 파일에서 이제 열어주시는데 간단하게 써보도록 할게요. 자, 바디에다가 백그라운드 스카이 블루 해서 저장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저장을 해 주시는데 경로 설정을 여러분들이 저장을 해주시는 그 파일이 있는 영역하고 동일하게 써주시면 돼요. 자, 우리가 아까 보시면은 스타일점에서 CSS라고 되어져 있고 지금 보시면은 style.css 그렇기 때문에 파일명을 style.css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저장을 했으면은 자 여기에
다 배경 색상이 실제로 이렇게 나와야겠죠? 자, 그러면은 저장한 결과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나오시나요? 네, 스카이블루가 적용이 되어져 있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시죠? 그러면은 정확하게 CSS 파일이 연결이 됐구나를 확인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외부 파일을 연결을 하는 거는 링크 태그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밑으로 내려가서 자, 스크립트라는 태그가 있어요. 태그가 있어요. 자, 얘는 스크립트 언어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연결을 하실 수도 있고 어떻게 src라는 속성값으로 해서 JS 파일을 갖다가 연결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시작 태그가 있고 마감 태그가 있다라는 거는 링크 태그하고는 다르게 이 안에 뭔가를 입력하실 수 있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JS 언어를 입력을 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스크립트의 언어를 여기에다가 써 주실 수도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링크 태그하고 제가 조금 이렇게 같이 쓴 이유는 뭐냐면요. CSS 파일은 이렇게 href를 이용을 해서 외부 파일로 연결을 하실 수가 있고요. JS 파일은, 스크립트 파일은 이렇게 또 다른 스크립트 태그를 해서 src라는 언어로 속성값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연결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차이를 두기 위해서 이렇게 같이 쓴 거예요. 그래서 구별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은 노스크립트라는 이제 태그가 있는데요. 말 그대로 스크립트의 반대잖아요. 노스크립트. 자, 노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요. 스크립트가 동작하지 못하게 만드는 태그예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제 보안상의 이유로 쓰는 태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베이스 태그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이스 태그는 말 그대로 기본이라는 뜻인데요. 자, 기본 주소를 갖다가 정의를 할 때 써요. 우선은 지금 여러분들이 웹 퍼블리셔 혹은 웹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이 사이트에 대해서 굉장히 친숙해지셔야 되는 사이트인데요. wSchool이라는 기본 URL을 갖다가 쓰고요. 얘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정의를 마크업을 좀 해주세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정의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제가 결과값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셨다 그러시면은요. 자, 결과가 이렇게 나오실 거고요. 자, W3C HTML 스펙을 A 태그로 감쌌는데요. 자, 주소를 갖다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썼어요. 자,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얘를 갖다가 W3C HTML5 스펙 A 태그로 감싸져 있는 애를 클릭을 하면은 여기로 이동한다 라는 뜻이잖아요. 자, 그럼 여기로 이동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클릭을 해보시면은요. 정말로 이동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게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베이스 태그가 여러분들 뭐냐? 기본 주소가 있는 상태에서요. 그 뒤에 얘가 붙어서 링크가 돼요. 자, 보여드릴게요. http에서 w3school.com http에서 w3school.com 하고 뒤에 얘 하고요. 여기 내용이 같지 않나요? 이해되세요? 네. 자, 기본 주소를 갖다가 읽어드리고요. 그 다음 주소로 이렇게 읽어드려요. 자, 그러면은 얘도 한번 클릭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요거 그대로 복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실까요? 자, w3school.com w3school.com 하고 뒤에 HTML, HTML, CSS, ASP HTML, CSS, CSS.ASP 그죠? 자,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
한마디로 기본 주소를 여러분들 쓰시고요. 그 뒷주소, 그 기본 주소가 동일하다고 하면은요. 그 뒷주소를 이렇게만 써주시면은요. 여러분들 용량 하나하나가 돈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기본 주소가 똑같다 그러면은 굳이 그 주소를 다 통으로 다 입력을 하지 마시고요. 뒷주소만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은요, 하나로 이렇게 묶여져서 얘가 링크가 돼요. 그래서 베이스 태그를 이용하시면은 용량도 줄이실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뒤에 이렇게 쓰실 수 있는 내용도 조금, 타이핑을 줄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스타일 태그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나중에 스타일, 즉 CSS는 따로 배우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지금 링크 태그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스타일을 갖다가 파일을 연결하는 거는 외부 스타일시트 파일이라고 하고요. 내부 스타일시트 파일을 이제 연결을 하실 수가 있는 게 스타일이라는 태그를 입력을 해서 이 영역에다가 이 문서에만 적용이 되는 꾸미기를 넣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자, 지금 보시면은 p 태그들이 그죠? p 태그들이 이렇게 나열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p 태그들한테 한번 CSS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p 태그에다가 글자색을 적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폰트 사이즈를 우선은 16ps가 여러분들 기본값이기 때문에 그거보다 조금 큰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적용해서 결과 확인하시면 네, 조금 아까 전보다는 조금 훨씬 더 커져 있는 듯하게 차이 보이시죠? 파란색으로 되어져 있는 것도 네, 글씨 색상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스타일 태그를 이용해서 이렇게 써주시면요. 여러분들이 이 문서 영역에서 이제 넣고 싶은 CSS를 넣을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고요. 외부 스타일 시트, 즉 링크 태그를 이용을 하면은요. 문서가 만약에 여러 개 있다 그러면은 그 여러 개 있는 파일에다가 모두 다 적용을 하고 싶거나 혹은 내가 적용할 CSS가 조금 동일한데 파일 자체가 조금 다른 곳에 있다. 이럴 때 외부를 사용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스타일 태그도 바로 이 헤드 영역에 여러분들이 넣으실 수 있는 태그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문서에 대한 정보 혹은 꾸미기, 그죠? 그 다음에 외부 파일 연결, 그 다음에 기본 URL을 정의를 할 수 있는 내용이 바로 이 헤드 태그 영역에 넣으실 수 있는 태그라는 거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